자, 돈이 보이는 뉴스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겠습니다. MBN골드의 황대현 매니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블랙 프라이데이였습니다. 맞습니다. 지난주에 언론에서 이제 검은 금요일이라 할 정도로 상당히 융단 폭격이라는 부분이 크게 좀 부각되는데, 지난주 주식시장의 그 특징을 좀 볼 때는 일단은 환율이 1,400원대 업이 되면서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를 이끌었던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삼성전자를 제외한 모든 그 업종 대표주들이 빠지면서요. 상당히 아까 말씀하신 블랙 프라이데이에 버금가는 이러한 그 모습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그 외국인들의 최근 그 동향을 볼 때 환율이 1,400원대 이상이 있을 때는 최근 환차손이라든가 또는 국내 역금리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00원대 이상에서는 상당히 수급 구조가 좀 불균형이 좀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이고, 최근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고환율이 유지되는 한 일단 현금의 일정 비율은 계속 유지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약간 이제 우리가 도리어 이제 신중한 매매를 하되 이제 저점을 또 한번 찾는 이런 매매 전략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환율과 외국인 매매가 그만큼 지난 그 블랙 프라이데이 때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징 섹터는 많이 빠진 업종 위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일단 우리나라 주력 제품이라 볼 수 있는 반도체 업종 대표주에서 볼 때 2차 전지 네. 또는 자동차 모두 다 빠졌습니다. 유독 삼성전자만 이제 보합권에 현재 있었지만 그게 도리어 더 체감 지수를 크게 위축되게 만들었던 부분이고, 안전자산이라 볼 수 있는 PBR 관련주라 보세요. 통신이라든가 이쪽에 좀 매기는 좀 쏠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PBR 관련주, 저평가. 예. 그래서 되게 이제 장안 좋을 땐 통신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이 이제 매길이 있었지만 강력하진 않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피난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섹터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중소형주들이 상당히 급락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주력 제품이라 볼 수 있던 반도체 또는 2차 전지 LNF가 7% 이상 급락을 좀 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던 부분이고요. 그 외에 전체적으로 이제 폐배터리 하나 기술 빼놓고는 다 빠졌습니다. 성일하이텍이 거의 8%대 수준을 좀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빠졌고, 또 테슬라의 리콜이라는 부분에서 자동차 부품이 이틀 동안 좀 흔들렸던 이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빠졌고, PCB 관련주 대덕전차가 상당히 큰 폭으로 빠진 게 좀 눈에 띄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러시아의 이런 에너지 부분이 부각되는 에너지 관련주도 역시 싹 전체적으로 빠져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바로 펀더멘탈 대비 투자 심리의 실종 부분이 전체적인 주가를 좀 하락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고요. 또 여행 관련주도 마찬가지죠. 로봇에 보니까 SPG나 로보티즈 빼놓고 다 빠졌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투자 심리가 실종됐다라고 이제 환율에 의해서 우리가 접근해 볼 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버텼는데 지수가 이렇게 많이 빠졌다는 건 다른 종목들의 급락이 있었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시장을 주도했었던 2차 전지는 좀 팔고 가자라는 심리들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 위주로 하락이 나왔는데 변동성이 커서 이슈가 확실한 뉴스가 있는 종목들에 대한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오늘은 어떤 뉴스를 볼까요? 일단 공통 부분은 마스크 같습니다. 네. 저도 마스크 보는 거 아주 좋습니다. 네, 오늘부터 전면 해제되죠. 조금 야외에서요. 실감하게 되겠습니다. 바깥에서 이제 다 벗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532일 만이잖아요. 그래서 2020년 10월 13일 이후에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100% 느끼지는 않지만은 현재 이런 마스크를 벗는 부분에서 야외 쪽에서는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야구라던가 또는 이제 야외 아티스트의 이런 콘서트라던가 또는 이제 축구, 종교 행사 이런 쪽에 야외 쪽에 관련 부분들이 좀 부각되지 않겠나 우선적으로 이렇게 보고요. 물론 이제 실내 마스크는 당분간은 유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포인트를 둔다면 마스크 쪽에서는 실외냐 실내냐 볼 때 실외 쪽에 포인트를 좀 두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지난주에 이제 제가 한번 마스크를 벗는다는 정부의 정책에서 시장의 반응을 볼 때 이렇게 크게 반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동안에 미리 반등했는지. 근데 이제 거기서 그래도 조금 현재 부각됐던 부분이 피부 미용 쪽입니다. 네. 의외로. 그래서 오늘 피부 미용 관련주 뉴스를 이렇게 쭉 보시고, 거기 비올 같은 경우가 이제 고주파
에너지 쪽이고요. 루트링이 이제 우리용 레이저 기기 쪽이죠. 클래시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미용 의료기 쪽이라 볼 수 있겠고요. 하이로닉이 이제 눈썹 리프팅 이쪽에 있고요. 휴메딕스가 피부 미용 쪽이고요. 제이스 메디칼이 이제 초음파 이쪽인데요. 전체적으로 볼 때 물론 이제 그 변동성인데 거기서 좀 약간 그 변동성을 좀 줄인 종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좀 한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요. 그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료미 기기 업체들이 주가들이 다 별로 좋진 않네요. 많이 빠졌죠. 많이 예. 빠졌고 최근에도 하향 곡선. 그렇죠. 하향 곡선이었죠. 네, 네. 아직 반드 저점이 확인 안 된 차트예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은 좀 버티더라고요. 다른 거 대비. 그래서 이게 반응도가 좀 있나라고 이제 그 보고 가져왔는데 그 종목 중에 하나는 바로 클래시스입니다. 네. 예, 클래시스는 이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의료기기 쪽하고 미용기기 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쪽에 전체적으로 이제 뷰티 디바이스를 판매하고 있는데 아마 그 미용기기 쪽이 그 의료기기 쪽하고 가장 많다라고 이제 우리가 그 접근을 좀 해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런 그 전체적으로 볼 때 그 과연 이제 그 매출이 좀 있느냐 볼 때 그 최근에서 좀 약간 바뀌어졌더라고요. 그 주요 제품은 그 슈링크하고 알파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번에 그 슈링크 알파의 의료기기를 한 1,000대 정도 팔았다는데 이것은 이제 그 바라보는 눈은 잘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상당히 이제 마케팅 기법이 좋았고 의료기기가 좋았다는 측면으로 시장에서 좀 바라본 부분인데 이 기업은 보니까 해외 쪽으로 한 60개국의 그 대리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그 매칭이 잘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아까 그 1,000대 정도 돌파를 했는데 요번에 그 브라질 쪽에서 홍도도 좀 좋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브라질 쪽에서도 이런 그 의료기기니까 그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획득을 좀 했던 부분인데 해외 쪽에서 브라질 판매를 개시하면서 한 130억 정도 매출이 나왔더라고요. 190억 정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이제 조금씩 그 긍정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오지 않나 이렇게 보겠고요. 그래서 4분기에도 이제 신제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식품안전의약처에서 그 허가를 받았던 건데 슈링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 매출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이런 피부 미용 쪽의 그 매출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접근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자사주 매입을 한 200억 정도 하더라고요. 뭐 이건 우리는 좋아진다 실적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제가 이제 재무제표 보니까 부채비율 한 30%밖에 안 되더라고요. 유보율은 무려 2,400% 되는 거 보니까 장사를 잘하고 돈을 차곡차곡 잘 모아놓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차트 흐름을 좀 볼게요. 일단 제가 아까 많이 빠졌다 그랬죠. 고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시장에서 소외됐던 부분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마스크 얘기가 나오니까 또 이슈가 될 수도 있겠죠. 주가가 낙폭이 커졌고요. 최근 들어오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이제 13,000원대에서 저점을 찍고 여기서 이제 이평이 다시 모아지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거래량이 이렇게 보시면 조금 좀 늘어난 이런 모습이죠. 시장이 많이 흔들리는 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그 분할 쪽 또는 시장의 흐름을 보고 접근하시고요. 실전 매매에서는 매수가는 14,700원대 그리고 목표가는 전체 그 16,900원대고요. 손절 라인은 13,900원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래시스가요. 내용도 좋고 수출 외수혜를 받을 것도 좋은데 공매도 부담 때문에 지난 8월에도 한번 급락한 그렇죠. 이후에 주가가 회복을 못했고 예. 최근에도 주가가 오를 때마다 오히려 공매도 수량이 늘어납니다. 저는 제가 공매도 치는 사람이라면 여기서는 안 칠 것 같아요. 이제는요. 왜냐면 위에서는 좀 쳤는데 그동안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매도했어요. 그래서 도리어 쇼커버링도 나올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런 부분들 함께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이는 뉴스는 뭘까요? 지난주에 핫한 건 결국 ARM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렸던 그 종목군들의 주가들이 상당히 그 탄력을 좀 줬던 부분인데 그 여질에 대한 부분에서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제 그동안 이제 팹리스라는 부분이 크게 좀 부각되면서 그 지난주에 그 주가의 그 탄력들이 이제 말씀드렸던 데서 소개했던 부분들이 많이 떴는데 바로 오늘은 이제 AI 쪽, 인공지능 쪽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진화가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삼성전자는 이제
메모리 쪽에서는 강하지만 팹리스 쪽에서는 시장 지배력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설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쪽에서는 안 되는데 삼성전자가 요번에 이제 그 ARM을 만일에 이제 그 연합 인수하든 인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는 빵 만드는 회사고 바로 ARM은 밀가루 공급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당히 수직 계열화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 최근 이제 이거 인수를 못하게 했던 거니 밀가루 안 주면 안 되잖아요. 올리면은. 그래서 밀가루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죠. 어쨌든 이 밀가루에 그 포함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 전체적으로 그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든가 또는 이제 데이터 처리 장치 또는 그 전체적으로 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도 이 밀가루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스라고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설계 자산 이쪽에 이제 뭐 한 90% 정도가 그 이쪽 ARM에서 잡고 있는데 최근 이제 소프트뱅크하고 이제 이런 과정 때문에 연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합을 하는데 여기서 지금 부각되는 게 팹리스는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이고요.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되게 휴대폰이나 이런 쪽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것에 또 그 적용될 수 있는 바로 AI, 인공지능 기술이 좀 더 또 팹리스에서 부각되지 않겠나 하는 관점에서 종목을 선정했고 가져왔던 부분이고요. 여기 이제 관련주 시간상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위세 하이텍의 그 아래 보시면 빅데이터 솔루션 쪽이죠. 그리고 이제 그 전체적으로 코난 테크놀로지가 소프트웨어 그 AI 그쪽이고요. 셀바스 또 거기에 이제 그 RF 세미는 이제 스페크 쪽이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이 AI 관련된 종목들이 많다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한 종목을 좀 소프트웨어 관련주로 그 인공지능 관련주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 종목은 셀바스 AI입니다. 일단 국내 1호 인공지능 상장사입니다. 최초. 이 부분과 또 HCI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얘기인데 그 휴먼 컴퓨터 그 전체적인 그 인터랙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HCI 쪽이 뭐냐면 매출에 대한 그 기대가 상당히 높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 특히 이제 사람하고 기계하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부품이다. 이렇게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최근 이제 이런 HCI 기술이 여러 군데로 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그 위지익 스튜디오에서도 돈을 갖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한 50억 정도. 위지익 스튜디오 아시는 부분이 그 CG, 그래픽 쪽이잖아요. 그래서 그 VFX 그 전체적인 이제 그 시각 특수 효과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여기 투자를 해서 같이 상호 윈윈 전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실적 좋습니다. 실적도 제가 보니까 상반기에 영업이익이 800% 이상 늘어났습니다. 매출 한 20% 이상이고요. 자, 차트 흐름을 좀 볼게요. 일단 그 차트 흐름상 그 옆으로 좀 기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조금 좀 늘어났으면 좋겠고요. 일단 매매 기준가는 매수가는 6,450원대 접근을 좀 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 7,000원대, 손절가 5,900원대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가가 옆으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데 네. 예. 어떤 모멘텀을 받을지 오늘 돈이 보이는 뉴스에서 거론이 됐으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엠뱅골드의 황대현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